1954년 1월 14일 미국 언론은 메이저리거와 할리우드 스타 커플의 결혼으로 떠들썩했다. 39세 신랑은 타율 3할 2푼 5리, 홈런 361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5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으며 뉴욕 양키스를 9차례 월드시리즈 우승을 안긴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존재였던 조 디마지오였고 27세 신부는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20세기 최고의 섹스 심벌 마릴린 먼로였다.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다. 당시 조 디마지오는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둔 상태였다. 한 시범 경기에 초대된 마릴린 먼로를 보고 첫눈에 반한 디마지오는 연예계 관계자들과 지인들에게 소개를 부탁해서 먼로를 만났다. 먼로에게 온정신을 빼앗긴 디마지오는 첫 데이트 다음 날부터 매일 전화해서 먼로에게 애프터를 신청했다. 처음엔 먼로가 거절했지만 디마지오의 끈질긴 구애에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당시 두 사람은 이미 결혼과 이혼을 한 경험이 있어 교회 예식을 가질 수 없었다. 세간의 이목을 피해 조용히 결혼식을 치르고 싶었던 디마지오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친한 친구 부부 한 쌍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결혼 후 신혼여행은 디마지오의 계획에 따라 일본으로 향했다. 디마지오는 2년 전 도쿄에서 은퇴 경기를 한 적도 있어 일본에 도착하면 환영 인파가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한 공항에서부터 도심 호텔까지 온통 먼로만을 외칠 뿐이었다. 호텔에는 경찰 200명이 출입을 막았지만 팬들은 호텔 회전문에 끼기도 하고 쇼윈도 유리를 깨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3주간 일본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며 야구 지도를 계획한 디마지오는 먼로에게 현장에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히로시마에 먼로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현장에는 팬들이 쇄도했고 야구 지도 일정은 엉망이 됐다. 이것 말고도 신혼여행 중 디마지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한 미군 장군이 그들 부부에게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를 위해 위문 공연을 요청했다. 디마지오는 신혼여행 중이라며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장군은 저는 부인께 물어본 겁니다라고 말했다. 먼로는 예스라고 대답했고 디마지오를 일본에 두고 1954년 2월 16일 한국으로 향했다. 대구로 날아온 먼로를 환영하기 위해 배우 백성희와 최은희가 마중을 나갔다. 먼로는 환영 행사에서 두 배우와 다정히 팔짱을 끼며 포즈를 취했다. 당시 모포를 뒤집어 쓰고 관람을 할 만큼 혹한의 날씨였지만 먼로는 어깨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먼로는 4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동두천, 포항, 인제 등을 강행군하며 10여 차례에 걸쳐 10만 명의 미군을 위문하는 공연을 펼쳤다. 전쟁의 피로에 지쳐있던 군인들은 먼로에게 펜이 실린 이후 최고의 치료제였다고 화답했다. 훗날 먼로는 한국 공연이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진정한 스타가 된 내 인생 최고의 공연이었다고 회상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결혼 생활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의 먼로와 보수적이고 질투심마저 강했던 디마지오는 다툼이 잦았다. 이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결정적 계기는 영화 7년 만의 외출이었다. 지하철 환풍구 바람에 날리는 치마를 손으로 가리는 문제의 그 장면 때문이다. 맨해튼 렉싱턴 애비뉴에서 새벽에 촬영했는데 현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사진기자 100여 명이 몰렸다. 감독은 이 장면을 먼로에게 여러 번 찍게 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디마지오는 분노했고 촬영을 끝내고 돌아온 먼로와 심하게 다투다 급기야 폭력을 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부장적이었던 디마지오는 먼로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야구 매트까지 동원됐다. 먼로는 이 기간 얼굴에 멍든 자국을 숨기기 위해 짙은 화장을 하거나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다. 결국 먼로는 법원에서 그가 날 때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디마지오는 먼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치료도 받고 술도 끊으며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먼로의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았다. 당시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도 없던 시대였지만 디마지오가 저지른 가정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디마지오를 순정남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건 이혼 후 멀로의 계속되는 결혼 실패와 약물 중독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돌본 건 디마지오였기 때문이다. 1961년 멀로는 뉴욕의 정신병원에 몇 주간 입원했을 때 퇴원을 하고 싶었지만 병원 측에서 거절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유일하게 디마지오만이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는 곧바로 병원에 달려와 퇴원을 요구했고 병원 측이 거절하자 병원장에게 당장 마릴린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병원의 벽돌 하나하나를 다 부숴버릴 거라고 협박했다. 덕분에 퇴원할 수 있었던 멀로는 디마지오의 진심을 받아들여 재결합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바램은 멀로가 1962년 8월 5일 36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며 물거품이 됐다. 망연자실한 디마지오는 멀로의 장례를 직접 주관하며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렸다. 멀로와 이혼 후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던 디마지오는 멀로 사후 매주 3번씩 그녀의 무덤을 찾아 장미를 바쳤다. 장미는 멀로가 가장 좋아했던 꽃으로 멀로의 묘에 가지 못할 때에는 남한테 부탁해서라도 그녀의 무덤을 꽃으로 장식했다. 이런 행동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37년간 지속됐다. 디마지오는 1999년 84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멀로를 다시 볼 수 있겠군. 디마지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